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프로지오 2차 아파트 옆에 있는 작은 나무 있는 곳에서 방송을 처음 해봅니다. 저의 살아나온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김홍식 작가의 말씀을 듣고 인간다움 얘기해 가치가 봅시다. 있기 때문에 늘 시련과 고난, 근심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은 버려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주어진 것을 살살살 달래서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 교훈에요. 사람이 이제 다 살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딱 두 마디밖에 안 묻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디를 갈 것 같습니다. 이 교훈대로라면 저도 지옥에 갑니다. 내가 기뻐야 남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내가 아프고 기뻐해야 남도 많으면 기뻐한다. 웃을 수도 없고 웃음도 안 나오고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을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이게 살면서 한국 성인의 절반은 이렇게 울분에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 만성적 울분에 차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화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화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화나고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시장에 가야 물가가 오르는 걸 알았는데 지금은 뉴스만 봐도 물가가 오르는 게 그렇죠. 알거든요. 주부가 집에서 김치를 담궈야 할 분들은 시장에 가기 전부터 화가 나게 집에서 되었습니다. 택배 이런 이제 사다 만성적 먹으니까 울분 상태를 위로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주 역사상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첫째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셋째가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이렇게 사람. 보셔야 돼요.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 70%는 평균 수명대로 못 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거든요. 동물은 오래 못 살고 왜 못 사람은 사느냐? 오래 산다. 짐작하시겠죠?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 일국의 예정을 보면은 이렇게 큰 동물원에서요 실험을 해요. 귀에 뭐를 꽂아놓고 풀어주면은 이 동물들은요 들판에나 그 산속에서 살던 동물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네, 여러분이 오래 가고 살아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김홍신 갇혀있다, 유튜브를 보시면 풀려났기 됩니다. 때문이에요. 이만 그러니까 줄이고 우리도 제 자유인이 이야기를 되려면은 해보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갇혀있는 거로부터 예, 지금까지 김홍신 작가의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 농사 지어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장마가 지면 어머니는 가서 밭에 물이 고여 있으면 식물이 노랗게 변한다고 고를 치고 전부 물이 잘 빠지도록 전부 고를 쳐서 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침 먹고 가서는 또 아버지는 도로 막아 놓습니다. 고로는 그냥 두지만 나가는
물고를 막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따놓고 아버지는 다시 또 막는 아버지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막고 한 사람은 따놓고. 저 역시 아내와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아내는 맞춤법만 입고 명품백,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자가용 아니면 택시를 탑니다. 저는 대중교통, 옷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10,000원짜리 사서 입지, 절대 맞춤복은 결혼식 때 한 벌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한 장 저주기 때문에 우리 집은 편안합니다. 91세 집 나이로 만 90세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아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똑같이 잘 명품 옷만 사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지요. 한 사람은 명품 사고 한 사람은 기성복 사야 그게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 아니입니까? 그것이 깨지면 물가가 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리든지 하게 되죠. 균형이 맞게 생산과 소비는 해야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상승, 하량이 안 되고 적당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음과 양, 강한 것과 약한 것, 음양, 오행설 책을 좀 허접스럽게 봤습니다만 세상은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 것 같이 별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건이 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한 존재다. 그분 나무도 필요하고 고든 나무도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필요하다. 그분 나무가 산을 지키고 건강이 나쁜 골골하던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참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지야 한문 글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을까? 딱 기대어 있죠. 사람이 자가 기대서 산다. 기대가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또 정치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당, 야당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거대 민주당은 180석 줄어서 지금 165석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107석, 180대 170, 107석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난세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란스가 맞지 않았다. 그러니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대통령도 국회는 해산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4년 임기 채워야 그때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보다 대법원장보다 헌법재판소 소장보다 국회의원이 가장 권력이 세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면 법은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면 법은 그야말로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뀐다. 법은 있으나 마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8.15 해방, 6.25 전쟁, 휴전협정, 중립국 감시하에 1953년 전쟁 발발 3년 후에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참여하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립국과 공산진영의 중립 또 아니고 민주주의에 택한 것이 아니라 중립국,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립국에서 감시하에 1954년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으로 돌아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고 1936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두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약 1학년이면 약 140명, 150명 정도의 많은 학생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풀 한 다발을 가지고 가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들어가서는 신사참배, 일본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절을 하고 교실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나와 교장 선생님 훈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잘하는 학생에게 표창 자국도 주기도 했죠. 그리고 훈시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을 세 바퀴 돌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운동을 반드시 하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일본말만 배우고 한국말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3학년에 1학기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했습니다. 그 후 소련군도 철수할 테니까 남한에 있는 미군도 철수하자는 것에 합의하여 미군도 떠나고 소련군도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떠난 후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났습니다. 전쟁이 난 곳이죠. 미군과 유엔군 참전으로 3일 만에 서울은 뺏기고 압록강까지 후퇴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여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압록강 근처에 있는 대진호까지 진격했으나 중국의 꽹과리 부대 인해 전술로 다시 일사후퇴를 했습니다. 미 군함은 페리오라고 하는데 잘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미군의 무기까지 버리면서 북한 동포를 남한에 데려갈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린 나이의 시절 남한으로 오게 되어 대통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북한 사람입니다. 태생이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친척이라고 친북 정책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그와 똑같은 친북, 친중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구장, 2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농촌에는 담배를 심어 수납한 수납 대금을 구장하게 주는데 그 구장하던 이재명 아버지는 나눠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야간 도주 이재명과 같이 성남에 거주해서 이재명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 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삶을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로지 가난한 사람만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좋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고루 살피면서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위하여 정치를 하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재명 대통령 말합니다.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은 통합 협치하겠다. 한 다음 날 바로 3대 특검 빨리 실천해서 조사해라. 윤 대통령 조사, 김건희 여사 조사, 최상병 특검 조사, 3대 특검을 실시해봤으나 별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2차 특검까지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 내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김건희를 들쓰시고 윤 대통령 정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줄 탄핵, 줄 특검, 예상까지 해 손과 발목을 잡아 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중 하나인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 민주당은 계엄 선포는 곧 내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내란 수계라는 제목으로 헌재에 가결되고 헌재에 가서는 내란을 핵심인 내란을 빼고 재판을 해서 탄핵 파면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기 아닙니까? 한글은 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하여도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뺀 것도 어떻게 똑같다는 원리로 이렇게 헌재에서 재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기 재판 아닙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다시 국회에서부터 다시 의결하고 그것을 비롯해 헌재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동안 아는 게 없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에 AI, GPT를 진이를 깔아놓으니 설치해놓으니 모르는 것이 있지만 물어보면 즉답해주니 얼마나 저에게 도움을 주는지, 또 도움을 더 많이 받으려니 요금을 또 내라고 해서 몇만 원을 저는 매월 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방송 온가를 대부분 AI, GPT의 지미에 의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다고 늘 말씀을 AI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동죠. 틀릴 수 있음 이렇게요. 그러나 99%는 맞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학자, 대학교 법과 교수들 27년간 근무한 이희천 교수, 13년간 교수직을 한 이희천 교수의 글을 보면 체제전쟁 마스터 플레인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을 구입해 자세히 보니 내란은 현직 대통령은 일으키지 않는다 못 박혀 있었습니다. 비집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 국권을 창탈하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여당은 내란이라는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헌재에서 국회에서도 헌재에서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마지막 변론에서 사기 탄핵이다, 사기 파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됩니까?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점점 깨어나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하다가 실패한 후 복통이 터진다고 하고 울음을 울었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 잔재의 혈액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기입니다. 윤 대통령 아직 1심 무기징역이고 아직 2심 3심이 있고 서울법까지 하면 3번 확정 판결을 받아야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것입니다. 오로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온갖 가진 폐악질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재판을 받아야지요. 이재명은 달나라 사람입니까? 별나라 사람입니까? 왜 재판을 안 받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죄는 받아야 되고 대통령 된 후에는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판을 안 받습니까? 63%가 이재명 재판 받아라 말을 합니다. 모르는 척 합니다. 지금 지지율은 65%에서 50%대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본 재판소에서 1심 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문맹이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을 졸업 맡은 지식인입니다. 누가 내란범인 걸 다 알지만 입틀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이재명 부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뜻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왜곡죄를 해서 10년 징역형 하겠다고 하는데 재판관들이 자기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전담 재판부장이 신지호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연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신정호 부장판사는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양심, 가책을 받고 자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 주위 사람들이 6, 7명이 자살하는 걸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는 모든 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명품 화장품, 샤넬 화장품, 오마이리 씨와 최재용 목사가 같이 합작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거 2달 전에 퍼뜨린 것입니다. 오로지 윤 대통령 국정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105세 김영숙께서는 조선일보 12월 17일 조간신문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원인은 민주당이 했죠.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진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야 말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신문을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영선 씨와 같이 방송도 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유영선 씨와 저는 그동안 많은 윤석열 방송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10배 과오가 없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버지로부터 옥수동, 김부선, 작은 마누라 이야기, 김부선의 유튜브도 많이 시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내란 범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는 국민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90세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옳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생각도 옳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는 양보의 미덕으로 양보해 하는 사람이 모두 되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